넌 잘하고 있어 헷갈릴 때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그냥 go 너답게 해 너는 너를 알아 연습했잖아 한 수천 번은 말야 좌절 한두 번 이젠 시시해 원래 기회라는 건 인생의 위기에 넌 알잖아 다시 일어나는 법 천국 여행 간다며 어서 싹 carry on 멈추지 마라 아직 할 일 많아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의 사진 봐넌 동생들의 거울 이제 가족들의 별 네가 잠을 줄여야만 그들이 편하게 숙면. 자, 우리도 잠을 줄이고 공부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때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개화정책과 어떤 그런 개화정책을 둘러싼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배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문물이 이제 서양의 새로운 기술들이 수용되면서 조선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 오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과서는 30쪽부터 33쪽까지에 해당됩니다. 잘못했네. 잠시만. 자, 학습 목표 먼저 새로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변화되어가는 조선 사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이제 서양식 여러가지 기술과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먼저 최초의 근대적인 서양식 병원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이름은 광해원이라고 하고 광해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얼마 안 가서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때문에 쌤은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얼마 전에 이 제중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SBS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얼마 전이라고 하기엔 좀 옛날이네. 2010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다. 자, 그래서 제중원이 나중에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브란스 병원이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의 이 첫 글자를 따서 연희 전문학교의 연, 세브란스 병원의 세, 그래서 따서 연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세대 의대는 이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브란스 병원이 이때 1885년 제중원으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좀 더 역사가 현실과 좀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 학교 원산학사라는 1883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원산이라는 함경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이제 학교가 세워지는데 사립입니다. 원산에 있는 주민들이 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뭔가 앞서 나가는 지식을 배우기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만든 학교가 원산학사고,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외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나라에서 유경공원이라는 새로운 이런 학교, 국립학교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선교사들, 천주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도 있습니다.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있는데 다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배제학당은 자, 보면 지금 배제대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배제학당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배제대학교,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수많은 동문들을 배출하고 있는 학교라는 거. 자, 그리고 이화학당은 너무 여러분 잘 알죠?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다 이 시기에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이어져 오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종이 2차 가보개혁 때 1894년 때 이 교육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처럼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것을 반포해서 한성사범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교사 양성기관입니다. 이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해서 교사를 길러내면서 계속해서 각종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적인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계속해서 양성해 나가고 있게 됩니다. 자, 여러가지 새로운 시설들입니다. 서양식 시설, 전등 설치되고 그리고 전화가 설치되는데
궁궐에서 인천까지 고종이 살고 있는 궁궐에서 인천까지 처음으로 전화가 설치되는데, 이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때 1895년에 우리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서 시해당하죠. 그래서 이 소식이 전국의 방방곡곡에 퍼지게 되는데, 이때 조선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일본인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일본인 자객으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 일본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선인이 그 일본인 자객을 몰래, 일본인 자객으로 보이는 사람을 몰래 따라가서 그 사람을 살해하고 일본 경찰에게 갇혀서, 이제 일본인 재판관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냐, 그러니까 이 조선인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나라 공모를 살해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살해했다 라고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형을 집행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고종이 그 소식을 듣고 전화로 인천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 사람 사형시키지 마라, 풀어줘라. 그래서 고종의 명령으로, 고종의 이 전화 때문에 그 사람이 풀려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김구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화가 설치 안 됐다면 김구 선생이 일본인 재판관에 의해서 사형당했을 것이고, 또 역사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죠. 어쨌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1899년에는 전차가 개통됩니다. 전차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하철이 지상으로 다닌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시 사진입니다. 이런 전차를 타고 이제 조선 백성들이, 조선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이 전차를 타고 돌아다니게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랬겠죠, 조선 사람들한테는. 자, 근데 이 전차에서 어떤 조선 어린이 한 명이 치여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이 전차를 불태우고 짓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어떻게 조선인들한테는 좀 뭔가 두려운 존재기도 하고 좀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가지 철도도 완공됩니다. 경의선, 경부선, 경의선, 이런 철도들이 다 완공되는데 다 일본인들이 만들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 철도를 다 완공시키는 걸까요? 아마 뭔가 자신들의 나라에 엄청나게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서울에서 인천까지 철도를 완성시켜서 이제 인천에서, 이제 인천이 항구죠. 서울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항구인데, 여기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일본과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부선, 경의선은 다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인 러일 전쟁 기간 중에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이 빠른 병력 수송과 어떤 군사 물자의 어떤 수송을 위해서 이 철도들을 다 완공시킨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신분제도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화해갔냐. 자, 먼저 갑신정변 때 보면 제2조에 보면 이미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라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죠. 이 갑신정변 급진교합파에 의해서 실시된 거고,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이때부터 이미 평등이라는 이런 사상이 등장했었고, 자, 동학농민군 마찬가지입니다. 5조에 보면 노비문서 소각한다. 6조에 보면 천인차별 개선한다. 그리고 9조에 보면 관리 채용은 이런 지벌, 그런 능력으로만 어쨌든 인재를 등용하게 된다라는 거, 뚜렷하게 평등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배웠듯이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거기다가 독립협회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신분제도 폐지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국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 설립,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관 의회를 설립하려다가 고종에 의해서 또 보수적인 관료들에 의해서 해산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문들. 이때 신문이 굉장히 많이 발간되면서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세상 돌아가는 법, 그리고 정치의식 같은 것도 깨우쳐주게 되는데, 먼저 한성순보라는 신문. 이 신문은 국가에서 만든 신문인데, 국가에 의해서 여러가지 어떤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민간신문인데, 우리 배웠죠? 순환글판과 영문판으로 다 발행되어서, 순환글판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자를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발행된 것이고, 영문판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 신문을 발행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독립신문 자료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거 교과서에 굉장히 작게 실려 있는데, 여러분 이거 독립신문 시험에 출제합니다. 예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이거는 영국인이 발행한 신문이라서 일본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간섭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조선인이 발행했으면 막 가둬가지고 이 기사 잘라라, 저 기사 잘라라 간섭했을 텐데, 영국인 소유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인이 간섭을 하기 힘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좀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그 신문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